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취업엔 2부에는요, 취업의 기술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 현실 분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그 철저한 분석을 도와주실 분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콕 찔러서 알려주는 취업의 기술 2부 시작합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네,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상반기 취업 준비 점검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2월도 이제 금방 가겠죠. 시간 그렇죠? 빠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말 금방 상반기 공채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이때쯤 점검이 한번 필요한가 봐요. 한번 좀 필요하죠. 이제 졸업 시즌이라서 좀 많은 분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좀 느끼시는데요. 사실 이 대기업 취업에 관련된 얘기는 올 1월부터 상당히 그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슈화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취업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얼만큼 이 상반기 취업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저도 취업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검색 사이트에서 취업이라는 단어를 한번 쳐보니까 이 마지막 토익을 잡아라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뭐 취업의 준비의 마지막은 영어 말하기 등급이다 이런 광고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취업인데 왜 영어일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영어가 뭐 마지막 스펙의 뭐 전부다 취업 이 점검을 할 때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좀 오해입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이번 상반기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미 사실 어학 성적을 끝냈어야 됩니다. 예, 요즘 뭐 인터넷 광고 다니면서 이렇게 뭐 어학 성적이 취업의 마지막이다 이런 부분에 너무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학은 미리 끝났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 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인턴 해야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턴십을 하지 않고서는 취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식이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인턴을 선발할 때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4학년 때 보통 들어오면서 인턴을 준비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번 상반기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인턴십을 기존에 했다. 라고 봤을 때는 사실 어학 성적이 이미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학 성적은 과거 확보해 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채용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봐야 하는 것. 이것이 이번 상반기 취업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어학 성적이라는 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고 이제는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트렌드를 읽어야 대비를 또 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많은 트렌드가 있는데요. 좀 몇 개만 좀 찝어봤습니다. 좀 역시 2011년부터 이어져 온 게 이 인문학적 경영 트렌드가 상당히 이 취업 쪽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인문학이 아예 채용 문화를 많이 바꿨다. 이렇게 저희가 좀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기가 이제 2014년에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사실 단순하게 인문학을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되죠? 이렇게 대부분 좀 모릅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도 처음에는 좀 인문학에 대해서 도입하는 수준이 그냥 뭐 책을 읽어봤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그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라거나 아니면 이 면접에서 토론 면접 등에서 아예 인문학 주제를 주고 토의해봐라. 좀 이런 식으로 아예 좀 그 바꾸고 있어서 좀 미리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그룹이 역사 에세이를 작성하라 이렇게 해갖고 많은 그 주목을 좀 끌었었죠. 그리고 요번에 삼성그룹도 이 사트 전형에서 역사와 관련된 주관식이나 서술 형태가 도입된다 이런 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인문학 관련한 서적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소개서 좀 제출을 하고 이 면접에서 이를 물어보는 인문학 채용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도 좀 살펴보면 크라운 혜태제과 이 식품회사죠. 이쪽에서도 1차 면접에서 독서 토론 면접을 실시해서 6명이 같이 들어가서 식품과 관련된 도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토론 면접에서 아예 주제 자체를 인문학과 관련된 주제를 제시해서 좀 진행을 하게끔 좀 했고요. 최근 일반 기업들, 저희가 대기업이 아닌 보통 뭐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면접에 갔을 때 요즘 그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받아오는 질문이 이 최근에 읽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이런
이런 질문은 거의 90% 이상 받고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이 기업의 면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 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면접을 보지 않고는 취업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책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 하도 인문학 해가지고요. 서점 가서 인문학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아니 뭐 웬만한 소설보다 더 재미있어요. 되게 딱딱할 줄 알았더니 재미를 붙이면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인문학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인문학에 이어서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그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보면 질문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저희 때는 뭐 성장 과정을 써봐라, 뭐 이 성격이 어떻게 되냐, 뭐 요 정도 수준이었지 네.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쓸 수 있는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될 텐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도 이 기업들이 스펙을 나열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그 질문의 형태로 많이 바꿀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하이스코어의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보면은요. 살아오면서 본인 스스로 최대한 몰입을 했던 그 경험과 추진한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네. 말이 상당히 어렵죠, 일단. 그래요. 예, 최대한 몰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자신이 학교 팀 프로젝트에서 그냥 무엇을 했고 애들은 다 뭐 화내고 싸우고 나는 잘나서 내가 다 해결하고 좋은 성적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렇게 쓰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몰입해라. 일단 몰입한 사례 뭐 이런 얘기를 딱 예. 들으면 집중했던 그만큼 좀 노력했던 예. 이런 이미지가 일단 떠오르는데 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최대한 몰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이 HR, 이 인사 쪽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고성과자라고 하죠. 이 상당히 그 업적 평가가 좋은 직원들, 사내에서 이 높은 성과를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보상에 비례해서 얼마만큼 일을 한다. 이런 그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주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이 최대한 몰입을 하는 고성과자들은 이 업무나 보상에 그 상관없이 이 업무에 상당히 집중력을 발휘하고 일을 잘한다. 이런 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HR 쪽에서 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서 상당히 그 찾고 있고 필요한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 업무를 가지고 이 고성과자들과 얼마나 비슷한 성향을 취업준비생인 너는 얼마큼 갖고 있느냐. 이런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몰입이라는 부분이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스스로 했던 것, 스스로 동기부여가 됐던 것,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본인이 이 살면서 어떤 목표를 했을 때 그 시간도 좀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기가 좀 손해보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이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기회비용 다 감수하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 이 부분이 바로 최대한 몰입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를 읽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고서는 쓸 수 없는 뭐 이런 그 자기소개서 항목이 좀 많이 나온다. 요 부분인데요. 뭐 요 기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 BGF 리테일이라고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나온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하나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경험해본 단체 활동 중에서 가장 열심히 참여한 활동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나의 역할과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이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구체적으로. 비슷하죠? 예. 그래요. 아까 소개해 주셨던 현대하이스코 네. 그 몰입의 경험 네. 물어봤던 거랑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그렇죠.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 하나 더 보실까요? 빙그레라고 또 이제 네. 식품회사인데 상당히 유명한데 그렇죠. 여기도 좀 항목을 좀 보시면은요. 네. 이 인생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낀 사건을 소개하고 그 성취를 향한 동기와 노력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서술하세요. 네. 역시 계속 이 질문 항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이 이제 요즘 그 기업의 이 자기소개서 유형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짚고 이제는 내가 자기소개서의 질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글을 쓸 수가 없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점검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역시 면접이죠. 결론적으로는 면접을 못 보면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서류 합격은 서류 합격이지 최종 합격이 아닙니다. 네. 서류 합격하고 면접 떨어지면 계속 취업 준비생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면접을 준비하지 않고는 뭐 취업을 성공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어봅니다. 면접을 준비해라. 그러면 아직 글도 못 썼고요. 직무적성 검사 제가 뭐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이 인성검사나 이런 걸 통과해야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잘못돼 있습니다. 이게 좀 제가 조삼모사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합격의 그 좋은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무적성 검사나 이 자기소개서 항목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우리 회사에 얼만큼 관심이 있느냐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본인이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직무적성 검사라던가 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뭐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 등을 적성할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정리 그리고 직무 관련된 경험을 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것 이것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성검사 붙고 나서 나는 면접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면접 준비를 하면서 네.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자, 그러면 면접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텐데 트렌드라는 게 면접에도 있겠죠? 요즘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 면접 같은 경우도 이 대기업들이 자주 바꾸는 건 아니고요. 한 2, 3년에 한 번씩 좀 바꿉니다. 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도 이 전에는 토론 면접이 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토론 면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성 면접에 대해서 좀 이 강화하는 이런 방식을 좀 도입을 했고요. 보통 기업들이 계속 조금씩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선배들이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그것만 딱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면접에 대해서 기본 역량 이런 것들을 좀 키워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는데요. 이 면접 방식이나 평가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조화됐다는 특징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현대자동차그룹이나 CJ 같은 경우는 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이 이 면접자들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이 백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 면접을 하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좀 더 구조화된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이 1차와 2차를 나누는데 직무 역량 강화 면접이라는 것을 실시를 합니다. 일단 이름부터 상당히 복잡하죠. 일단 그 분석 발표 면접, 그리고 직무 적성 평가, 그룹 토론을 시키고 그다음 가치 역량 평가를 해가지고 1차 면접에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2차 면접을 또 합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 지원자의 인성, 가치관, 그리고 조직 적응력, 직무 수행 능력을 임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격자를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세분화해서 면접을 보고 있다. 평가 항목마다 전부 이 측정하고자 하는 이 역량이 다르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시대가 바뀌어도 이 뽑는 인재는 사실 똑같거든요. 맞아요. 뭐 사람이 바뀌진 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기본기를 보고 선발하겠다. 이 부분은 이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두산그룹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SI 면접 그리고 다이스 면접이라고 네.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SI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구조화 면접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인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질문과 이 전공 지식에 대한 질문을 면접에서 물어보는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이스 면접 같은 경우는 이 주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 자료나 아니면 발표 자료 아니면 공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자료를 주고 이를 자필로 정리한 다음에 면접관 앞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일종의 PT 면접과 같은 면접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면접에 그냥 불러다 놓고 질문을 해서 답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항목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기업들이 해놓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상반기 취업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 오늘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들까지도 살펴보니까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대표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분명히 이 면접관들이 그 선입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 지원자들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평가를 해두는 게 아니고 면접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성의가 있는지 이것을 보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면접 당일날 상당히 그 성의 있는 모습으로 준비를 많이 해가서 면접을 봐야 좀 합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취업준비생들이 본인이 좀 얘기를 잘하고 밝은 미소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포스코나 두산의 경우처럼 이 직무 역량 강화 면접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이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이 조직 역량성을 갖고 있고 수용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자세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를 기본적으로 많이 해가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상반기 취업 준비 내가 잘하고 있나 점검을 한번 해보시려면 인문학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기소개서의 숨은 뜻 이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면접,
변화된 면접 방식에 뭐가 있는지 기업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선혜 씨가 정리를 참 잘해주셨네요. 자, 오늘은 상반기 취업 점검 함께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냉철한 조언과 정보를 아끼지 않는 HR 신현정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